챕터 좀 볼게요. 이제 눌렀니? 우리 그 지수로그 함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수 방부등식인데 뭐 사실은 이제 개념은 다 끝났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야 지수함수하고 바로 연립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 알았지? 로그 함수하고 로그 함수,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 1차 함수하고 로그 함수, 1차 함수하고 지수함수 이런 연립해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풀 수가 없다고. 있는 문제도 있어. 근데 열에 한 문제 정도 가능한 거고 열에 9문제 정도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교점을 찾아야 돼 라고 하는 거는 한 문제 정도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런 느낌의 것들은 아니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우리한테 지수 방정식을 해달라고 하는지 한 번만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제일 쉬운 겁니다. 이런 거죠. 이거는 뭐 그냥 내가 설명 굳이 안 해도 풀 수 있는 거. 보이냐?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거. 지수 방정식인데 우리가 지수 방정식, 지수 방정식, 이것도 지수 방정식이다. x 얼마니? 3이요. 이것도 원래 지수 방정식이야. x를 구하는 거니까. 근데 단지 뭐 하는 것 뿐이야? 아주 쉬울 뿐인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밑을 갖게 하냐, 지수를 갖게 하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에가 미지수가 있는 걸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제 그런 거죠.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1번이 이렇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막 터치할 필요는 없긴 한데 아무튼 저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은 빠르게 암산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2에 마이너스 3에 2 마이너스 x가 되니까 2에 마이너스 6에 플러스 3x가 되고 얘가 얼마야? 2에 x 플러스 6이 되니까 밑이 같아요, 치수가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리야. 밑이 같아요, 치수가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1차 방정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풀면 됩니다. 됐나요? 이 정도.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밑에 지수를 포함하는 지수부등식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개념이 지금 필요한 건 아니야. 각 유형을 어떻게 풀 거냐, 이제 이 부분만 고민하면 됩니다. 밑에 미지수가 있습니다. 밑에 미지수가 있다라는 말은 x가 있다라는 소리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볼까요? 어디에 정리가 딱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정도? 이 밑에 부분에 좀 더 잘 정리가 돼 있네요. 너희들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밑에 미지수가 있을 때 그 밑이 1이 되더라도 지수 방정식은 성립합니다. 밑이 1이면 지수가 뭐이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이 1이 되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지수가 0돼도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0되는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돼.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같다, 이건 그냥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밑이 1일 때 그럼 다 같지, 지수가 0일 때 다 같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면 됩니다. 한 번만 문제를 봐볼까요? 요렇게 3번이 나와 있습니다. x-1에 잘 안 보이면 적어놔요. x-1에 2x 플러스 3이고요. x-1에 x의 제곱 같은데요? 맞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x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x가 1보다 크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지수 법칙 할 때는 다 밑이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이 동일하죠. 밑이 동일하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2x 플러스 3하고 x의 제곱이 같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야. 두 번째, 밑이 미지수가 있으면 쟤가 1이 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왜냐면 그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잘. 그래서 x-1이 1이 되는 케이스를 찾아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x가 2가 되고 얘는 당연히 인수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 는 0이 되죠. x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1은 0이 되죠. 따라서 x가 얼마냐면 3 또는 x가 마이너스인데 안 된다고. 왜? 1보다 크니까. 그래서 얘만 된다.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보시죠. 세라야, 미안한데 문 좀 닫아줄래? 물론 내 목소리도 바깥으로 나가겠지만 쪼쌤 목소리도 들어오는 것도 영 탐탁지가 않다. 그치? 너희가 서라운드로 들릴 거 아니야. 내 목소리 들리면서 저기서도 막 뭐라 하는 게.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어렵냐? 아니지. 여기까지가 제일 쉬워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자, 지수 방정식은 모두 다 구할 수는 없다 보니까 특별한 유형들을 주는 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을.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라고 하니까
ax 꼴이 반복되는 거야. ax 꼴이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알죠. ax 꼴이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돼? 치환해야 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ax를 내가 t로 치환할 때 그 녀석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그럼 t를 구했던 0보다 작은 거 나오면 무조건 제껴. 알았지? t가 0보다 크다고 했는데 t가 0보다 작은 거 무조건 제껴줘야 돼. 여기서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쉬워요. 다. 그 패턴들만 아시면 돼요. 그냥 딱 보면 느낌 오죠? 4x입니다. 당연히 너희들은 2의 x를 t로 치환할 거고 빨리 0보다 크다라고 무조건 무의식 중에 적어야 돼. 알았죠? 눈에 보이게 딱 적어야 돼. 그럼 쟤는 얼마냐면 2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8에 2의 x 마이너스 128은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t의 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128은 0이다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가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너희들이 해봐야 됩니다. 인수분해 되냐? 뭘로 되냐? 너 졸리지 지금? 아, 이게 쉬워서 지금 안 하는 거지? 알고 있어. 아니 물어보는 거 나 몰라서 인수분해. 얼마고 얼마면 인수분해 되냐? 숫자도 모르겠네. 16하고 8? 플러스 마이너스? 맞아요. 네, t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 버려? 위에 버려. 위에 버려야 돼. 그치? 그럼 밑에 것만 남겨놔. 그래서 얼마냐면 2의 x제곱이 8이니까 x는 3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쉬운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요. 이건 그냥 방정식이야 말 그대로. 자, 이제부터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인데요.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지수 방정식을 할 때 잘 생각을 해봐. 2차 방정식에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할 때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나오지. 잘 봐.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주어지는데 그럼 우리 지수 방정식에서는 누가 항상 더 많이 중요하냐면 두 근의 곱이 훨씬 더 중요해. 알았죠? 다시요.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두 근의 곱이 더 중요해. 지수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곱이 더 중요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치환해서 푸는 문제에서 근각계수 관계가 나오거든요. AX를 T로 치환해서 풀 때 근각계수 관계가 나오는데 영상 없어? 나 어제 올리지 않았냐? 톡방에? 아, 미적분은 안 올렸니? 아, 계산형만 올렸어? 잠깐만요. 문제까지만 하고. 아니면 유튜브에 이석쌤 쳐가지고 재생목록이 제일 앞에 있으려나? 나 어제 올린 것 같은데. 나 영제만 하고 다시 봐줄게. 그러면 봐봐라. 이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두 근의 곱이 중요한 거야. 두 근의 곱. 왜냐 하면 이때 봐봐라. A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X의 근각계수 관계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걸 미리 선점해 놓고 들어가야 돼. 요렇게. 알았죠? 근데 문제를 풀면서 보면 알긴 알아. 한 번만 봐볼게. 그 뒤에 로그 방정식 설명할 때 안 나와 있나?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잠깐만 미안해. 봅시다. 밑줄만 그어놓고 갈게. 누가 중요하다고? 지수는 얘가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A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Q야. 이렇게 해서 근각계수 관계에서 여기가 두 근의 합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로그가 있어가지고 로그 AX를 T로 치환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치? 그럼 그때는 누가 중요하냐면 두 근의 합이 중요해. 왜냐하면 이때 로그 A의 알파 더하기 로그 A의 베타는 진수가 곱으로 나타나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는 로그에서는 저 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지수에서는 이쪽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살짝 생각은 하고 있어. 근데 하다 보면 다 알아. 외워야 되는 건 아니야.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알아. 자, 하다 보면 아는지 한번 보자. 자, 여기 7번입니다. 아, 여기는 야, 왜 꺼졌어? 켜져. 아하, 얘는 좀 살짝. 자, 봐라. 9의 x니까 3의 x의 제곱이야. 바로 한 번에 썼어. 3의 x의 제곱. 바로 한 번에 썼습니다. 아, 얘 돈 달라고 하는데 언제 팍 꺼져버릴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접촉 불량 같거든. 자, 봐라. 마이너스 27 곱하기 3의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80입니다. 따라왔나요? 는 0이죠. 이때 뭐라고 했냐면, 야, 두 근을 말하면, 이때 두 근은 x는 알파고 x는 베타인 거야.
알았죠? 그럼 우리가 얘를 t로 치환해 가지고 너희들은 푼단 말이야. 이렇게 t의 제곱 마이너스 27t 플러스 81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t로 치환할 때는 t는 3분의 x 이렇게 된 걸 치환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의 두 근 t1과 t2라고 하는 거 결국 뭐냐면 3의 알파하고 3의 베타인 거야. 원래는. 잠깐 이해되니? 여기가 x였으니까 3의 알파 베타 가면 t1, t2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만 알면 돼.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를 각각 아는 게 아니라 알파 더하기 베타만 알면 돼. 그럼 내가 아까 지수에서 누구한테 집중하라고 그랬어? 두 근의 곱쪽에 집중하라고 그랬지. 그럼 봐봐. 여기서 t1하고 t2를 내가 곱하면 얘 둘이 곱하는 거니까 얼마가 돼? 3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t1 곱하기 t2가 얼마냐? 81이야. 혹시 보여? t1 곱하기 t2는 두 근의 합인데 이 t1하고 t2는 여기 거니까 81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3의 4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뜻이야. 됐나요? 수민아 찾았냐? 못 찾았어? 보내줘? 야돼? 찾았어? 미적분 찾았어? 그냥 이석쌤에서 유튜브로 찾아가 들어가서 했냐? 그래, 요즘 그냥 이석쌤 치면 바로 유튜브 나와. 빡! 나 왜 또 공유를 안 했을까? 내가 받기. 그래도 제발 현장 강의 들어알았지. 아, 나 요즘 우리 애들이 막. 어떤 거, 여기? 여기는 x는 알파고 여기는 x는 베타야. 이건 근이야, 근이 x 거. 나는 3의 x를 t로 치환한 거지. 그러면 3의 x가 t니까 그러면 여기서 근은 뭐야? 알파하고 베타가 실제 근이잖아. 그러면 t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근이어야 되니까 3의 알파가 t1이라고 한 거고 내가 3의 베타를 t2라고 그냥 하는 거지. 이해됐어? 어차피 x가 근인 거고 여기서는 t1, t2는 이 방정식의 근인 거고 이 방정식의 근이 t1, t2. 이해됐죠? 저 메모 안 해도 되겠지? 갑자기 메모로 하는 힘이 사라졌는데? 괜찮아. 못 풀게만 해봐. 내가 봤을 땐 집중력이 지금 1시간을 넘어갔어. 오늘의 집중력을 다 썼나 봐. 제발 그러지 마. 그 다음에 영상 믿지 말고. 제발. 야, 그 현장에서의 집중력과 영상을 볼 때 집중력이 달라. 영상 볼 때 니들 1배속으로 안 보잖아. 1.8배속 막 이렇게 보잖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5번입니다. 지수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근해 조건인데요. 별표해 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들 이게 뭐냐면, 이 5번이 혹시 너희 실근의 부호,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부호 이런 거 기억나니? 두 근이 모두 양수이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합은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음수이면 판별식은 0보다 크고,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다. 기억나냐?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 서로 다르면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만 쓰면 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있죠. 그게 여기에서 쓰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헷갈립니다. 알았죠? 헷갈려. 그래서 얘 꼭 기억해야 돼. 다 알고 있지? 서로 양수일 조건, 음수일 조건, 서로 다를 조건. 이렇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우리 문제 봅시다. 보세요. 지수 방정식이야 중요하다고 했다면 별표 해놔라. 거기 위에 유형에다가. 그거 꼭 나온다. 그리고 너희들 틀리기 딱 쉬우니까 조심해야 돼.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3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 곱하기 3의 x 플러스 2a 더하기 8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가 3의 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그 t는 0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식을 씁니다. t의 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2a 더하기 8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두 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차차차 잘 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말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x를 말하는 거야. x를 말하는 거야. 자,
x가 근이 2개 있으면 t도 근이 2개 있어야 되지. 왜죠? x가 만약에 x1, x2가 있어. x의 값이 x1, x2가 있어. 그러면 t라고 하는 것도 2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근이 여기서 여기다 쓸까? 봐봐. 여기서 근이 x1하고 x2가 나의 근이라고 해봐. 실제로 근 x. 그럼 결국 얘가 어디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3의 x1이니까 t1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하고 3의 x2가 있으면 얘가 t2라고 해서 2개가 존재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x의 값이 2개면 t도 2개여야 돼. 왜냐면 둘이 1대1 매칭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여기다 하나 집어넣으면 얘가 하나 나오고 얘다 하나 집어넣으면 얘가 하나 나온단 말이야. 지수니까. 따라서 얘가 x1하고 x2가 있어요. 그러면 t1하고 t2도 2개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이야. 야, 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x가 서로 다른 2개가 있으면 된다는 뜻이야. 그치? 그럼 x가 2개 있단 말은 t도 몇 개 있어야 돼? 반드시 2개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보는 거야. 야, 이 t가 2개 있으면 이제 역으로 가는 거야. x도 2개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잠깐 이해되니? x가 2개 있으면 t도 2개 있어야 돼. t가 2개 있으면 x도 2개 있어야 돼. 맞는 말이지. 그렇게 기억해줘야 돼. 기억해줘야 돼. 그러면 잘 봐. 얘가 t가 양수야. t가 양수란 말이야. 그치? 근데 근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2개. 그럼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인 거야. t가 양수여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라고. t가 양수여야 돼. 그러면 t1도 0보다 커야 되고 t2도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야. 근이 2개가 다 양수여야 돼.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가 0보다 크다. 둘 다 양수야. 일단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 있어야 되고. 아 잠깐만 서로 다른이 맞지?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두 근의 합 t1 더하기 t2가 0보다 커야 돼. 세 번째 두 근의 곱 t1 곱하기 t2도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내가 산수까지 해드릴게요. 자 4분의 d 쓰도록 하죠.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b'의 제곱 마이너스 ac 2의 마이너스 8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t1 더하기 t2 2a죠. 2a는 어떻게 돼? 0보다 커야 됩니다. 세 번째 t1 곱하기 t2 2a 더하기 8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보면 맞지?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으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건 우리가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혹시 2차 부등식 못 풀진 않지? 이거 쉽고 이거 쉽고 2차 부등식 풀어줘야 돼? 아니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따라서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다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알았죠? 다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지수로 해서 매칭시키는 것만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고 나머지 산수는 다 고등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 하면 되겠습니다.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해. 무조건 나와. 이거 안 나오면 안 돼. 이건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 이 유형은 안 나오면 말이 안 돼. 알았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방정식까지는 큰 논점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 같거든요. 그러니까 밑도 같으면 되고 지수도 같으면 되고 밑도 같으면 되고 지수도 같으면 되고 치환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풀면 돼. 방정식은 쉬워. 부등식이 문제야. 알았죠? 그래서 부등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짝 이제 할 건데 좀만 지울게요. 부등식을 이 하나만 하고 갈까? 지금 이 내용이야. 이게 가장 기본이야, 부등식에서. 이게 가장 기본이야, 부등식에서. 한번 봐봐요. 이게 부등의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를 얘들이 계속 헷갈려요. 그럼 만약에 진짜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무조건 밑이 1보다 크면 안 바뀌어. 밑이 1보다 작으면 바뀌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밑이 1보다 크면 안 바뀌어. 부등의 방향이 안 바뀌어. 밑이 1보다 작으면 바뀌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라고. 그게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지수의 부등의 방향은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반대로 외우시면 돼. 알았죠?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부동의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뀌어. 그대로.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바뀌어. 근데 이건 그래프 그려보면 바로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지수함수는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가 뭐가 있냐면 x1이 있고 여기가 뭐가 있냐면 x2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뭐가 되냐면 ax1이 되고 얘가 뭐가 되냐면 ax2가 되는 거야. 봐봐. ax1이 ax2보다 크지 않냐? 그러면 x1하고 x2의 잠깐. ax2가 ax1보다 크지 않냐? 그러면 x2가 x1보다 무조건 크다 이 말이야. 부동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작을 때 작고 클 때 크다. 끝. 이렇게. 만약 얘가 이제 반대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가 돼.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냐면 ax1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ax2가 되는 거야. 이러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죠. ax1이 더 큰데 지수는 x2가 더 크잖아. 그치? 그래서 감수함수일 때는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 차이점이 뭐야? 얘는 밑이 1보다 크고 얘는 밑이 0과 1 사이야. 그래서 잘 안 되면 이 두 문장을 외워 그냥.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반대로,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반대로 이렇게 꼭 외워. 됐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졸지 마. 아직 많이 남았어. 자, 해볼게요. 쉬워요. 쉬워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먼저 판단.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먼저 판단.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보세요. 2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죠. 2분의 3의 얘 제곱이니까 2x 플러스 12가 되죠. 2x 플러스 12가 됩니다. 부동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이 1보다 크네.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2x 플러스 12 끝.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부등식은 부동의 방향이 바뀔 때가 중요한 거야. 언제 바뀌어? 이때. 안 바뀌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니까. 너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한다? 와, 저 진짜 씨. 왜? 여기 앞에까지는 쉬웠고 이제 좀 어려워져서 갑자기? 와, 말도 안 돼, 저 씨. 와. 해봅시다. 아, 그나저나 이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걱정이네. 졸리냐? 비행기가 떴는지 보다. 아직도래. 와, 야, 나는 해외여행 잘 안 가가지고 모르는데 비행기에 최대 몇 시간까지 갇혀 있어봤냐? 비행기에 최대 몇 시간? 1시간? 아, 1시간. 지금 3시간째인데. 왜요? 삿포로예요? 눈 많이 온다고. 어디라고 했더라? 삿포로? 몰라, 너. 좀 눈 많은 데였어. 그러게, 나 비행기에 3시간 갇혀 있으면, 나 비행기 3시간 타고 여행지 가는 것도 싫어하거든. 비행기를 3시간이나 탄다고? 어? 못 가지. 자, 보자. 아, 내가 아마 돈이 좀 많아서, 그 뭐라고 하냐? 제일 비싼 자리. 퍼스트. 거기 가면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자, 해보겠습니다. 자, AX 꼴이 반복되는 지수 부등식입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만 봅시다. 자, 해볼게요. 자, 야, 오히려 지금이 낫지. 그래서 시험에 많이 안 나와. 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주어져 있는 식에서 그냥 근구하는 거잖아. 너희 잘 생각해봐. 2차 방정식 근구하라.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니?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베이스니까 좀 잘 해놔야 돼. 그러니까 조금 쉬울 때 그렇게 좀 팍팍팍 나가는 거야.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2의 x의 꼴을 치환하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2의 x는 t라고 할 거야.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잘 봐야 돼. td 발이 이거는 잘 볼 필요가 없어. 왜 잘 볼 필요가 없어? 음수가 없어. 음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냐? t-2에다가 t-8이야.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어디 진짜 잘해야 되냐? 공수원 잘해야 돼. 공수원은 후다닥 이렇게 빨리 풀어야 돼. 지금 다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뭐 그런 내용으로 계속 귀결되잖아. 그러니까 잘 알아. 이게 답이냐?
하면 틀려. 여기서 2, 3, 4, 5, 6, 7, 8 이렇게 더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왜 안 돼? 그렇지. 우리는 야, 얘 문제 출제자가 봐봐. 진짜 너희들이 실수할까 봐. 야, x 구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 그냥 근구하라고 나누는 거. 아마 근구하라 했으면 2부터 8까지 더한 사람 분명히 열에 한 3, 4명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서 2, 3, 4, 5. 왜 틀려요? 안 틀린데 계속 이러고 있을 거라고. 뭐냐? 이게 2x가 2하고 8이죠. 그럼 x는 뭐하고 뭐 사이에 있는 거냐면 1과 3 사이에 있습니다. 1, 2, 3만 더하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괜찮죠? 쉽죠? 오늘과 간만에 진짜 마음 편하게 듣는다. 기분 좋다, 내 기분. 그런 날도 있어야지, 그치? 자, 연립부등식입니다. 연립부등식은 쫄 필요 없죠. 왜 쫄 필요 없어요? 각계격파니까. 너 풀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내가 잘하냐? 이제 산수를 못하냐 이거야. 지금 내가 산수를 조금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 산수 속도를 쫓아오냐? 이제 못 쫓아오냐? 이런 겁니다. 자,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몇 시냐? 빨랑빨랑 하자. 그래요.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제일 앞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3분의 2에 x 플러스 3. 3분의 2 아니야?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얼마냐? 3분의 2인데 여기 2분의 3이래? 오탄가? 여기 2분의 3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2분의 3에 2x-4인데?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쩌라는 거지? 자, 얘는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잖아, 너희도. 그렇지? 일단 패스. 알아? 에?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자, 모르겠지? 그럼 빨리 밑에 거 봐. 밑에 거 먼저 봐. 아는 거 먼저 해야지. 자, 2에 x-1, x-1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의 방향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고, 루트가 2분의 1 되는 건 알죠? 그래서 2로 가니까 2분의 x 플러스 3. 2분의, 잠깐, 2에 2분의 x 플러스 3. 틀리면 말해. 이거 맞냐? 요건 할 수 있는데, 그치? 우린 개 쉬운 건 할 수 있어. 자, 이거 개 쉬워. 자,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무조건 1보다 크면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보다 크면 안 바뀌어. 1보다 크면 안 바뀌어. 그대로. 그럼 얘가 어떻게 돼? x-1, 2분의 x 더하기 3. 아씨, 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씨, 앞에 거 어떡하지? 생각나는 사람 없냐? 앞에 거 어떡하지? 너희들 근데 보통 부동의 방향 바뀌는 거 싫어하지? 그러면 얘를 터치하면 돼. 이렇게 써도 되나? 2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x 플러스 3. 이렇게 써도 되냐? 되는지 봐. 저 노란색 저렇게 써도 되니? 2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의 x 플러스 3. 저게 뭐야? 3분의 2하고 똑같은 거지, 역수니까. 그쵸? 저걸 기대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니? 얘가 2분의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고 2분의 3의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인데 부동화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게 내가 세팅한 거야. 물론 난 뒤에 걸로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앞에 걸로 하면서 밑이 1보다 크게 해서 안 바뀌게 한 거야, 그냥. 이해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고 2x 마이너스 4.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래. 답지 봤더니 선생님 이게 부동화가 바뀌는데요, 막 이러면. 아니, 그거는 이제 3분의 2로 바꿔놨겠지, 답지에서는. 뭐 하는지 알겠죠? 꼭 확인하고 말해. 자,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는 게 연립부등식이니까 갑자기 연립 1차 부등식으로 이제 문제가 바뀌어버린 거죠. 원래 연립 지수 부등식에서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문제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뭐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노란색만 조심하면 될 것 같죠? 갑자기 안 보이면 이러지 마시고 한번 넘어갔다가 숨 돌리고 다시 와서 보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야, 유형 몇 번까지 있냐? 나 오늘 이거 다 끝낼 거야. 그럼 안 끝내냐? 계속 놀 순 없잖아. 23번? 화이팅! 나한테 한 말이야. 알았죠? 자, 유형 9번입니다. 나한테 한 말이야, 나한테. 너희한테 한 말이 아니야. 자, 해봅시다. 자,
f에, 아, 너 졸린 거였어? 아이고 오빠. 아이시 없어? 진짜로? 아이고 야. 문제가 아니라. 누가 아이셔를 다 가져간 거야? 뭐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냐? 아 저기 있는데 조금 이따 갖다 줄게. 이거 분리하고 3개씩 먹었어요. 아 그래? 이렇게 저런 거 먹어. 아니 맛없잖아요. 너무 약간 그 써요. 아 그러니까 깨는 거겠지.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AX가 항상 0보다 이것도 어렵다. 한 번만 해볼게. 이거 어렵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뭔 말인지 몰라. 이렇게 하면 돼.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얘 여기 봐 여기.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의 조건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판별식 0보다 작다 쓰는 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거죠.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A가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 0보다 작아서 붕 떠 있어야 됩니다. 알아 몰라. 부담스러워. 자 봅시다 이제. 이 문제가 그 문제가 아 잠깐만 이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네. 제기랄. 에이 그 밑에 거 문제인데. 아 나 밑에 거 풀어야 되는데. 둘 다 풀어드릴게요. 아 오늘 시간 오버되는데 그러면. 밑에 거 어차피 상문제라 못 풀 거잖아. 그치? 밑에 거 어차피 상문제라 못 풀 거잖아. 이게 두 개가 다른데 얘는 그냥 내가 좀 가볍게 할게요. 봐봐라. 여기는 잘 봐. 밑에 문제와 위에 문제의 차이점은 뭐냐면 밑에는 지수가 개수에 있어. 그냥 여기는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지수 부등식이 아니야. 밑에 거는 지수 부등식이고 위에 거는 그냥 2차 부등식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선 아주 심플하지. 나는 뭐라고만 쓰면 돼? 쟤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 끝. 왜냐면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이고 개수가 지수인 거야. 이해됐죠? 개수가 지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x의 제곱이니까 그냥 판별식 0보다 작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지금 내가 뭔 말인지 알아야 돼? 알죠? 자, 밑에 거 합시다. 밑에 거 할게요. 상 문제. 우린 실제로는 이 문제를 해야 돼요. 실제로는. 상이야. 쉬운 거 아니야. 쉬운 거 아니야. 잘 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해야 된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해야 돼. 그럼 너희는 당연히 이 x를 t로 치환할 거고 t가 0보다 클 때야. 잡아.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말은 t는 0보다 클 때 성립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4, t. 그 다음에 플러스 2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항상 성립하면 돼. t의 제곱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t가 플러스 2a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범위 제한이 있어. 아까는 모든 실수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 0보다 작다만 쓰면 된단 말이야. 판별식 0보다 작다만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게 있어? t가 0보다 크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래도 돼. 저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 원래 이런 거 안 되지. 모든 실수에서 x에서 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t가 0보다 크니까 t축이 여기 있으면 돼. 여기가 0인 거야. 그러면 이때는 t가 0보다 큰 것만 하니까 얘만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맞아. 그쵸? 이건 돼. 왜? 여기 부분은 안 보거든. 왜냐면 t가 0보다 큰 영역만 본단 말이야. 그럼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이렇게 두 근으로 만나서 분명히 음수가 있지만 t가 0보다 작을 때 있는 건 신경 안 쓴다. 왜? t가 0보다 클 때만 나는 판단하거든. 위의 문제는 뭐였어? 전체에서 판단하니까 무조건 최소값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야?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럼 이거 뭔 차이야? 축방이 어디에 있는지 꼭 생각해 줘야 된다는 소리야. 알았죠? 그래서 이건 추계방정식이 지금 안 정해져 있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자, 이제 그러면 진짜 문제를 풀어볼게요. 해설 아직 안 했습니다. 아이디어만 말했죠. 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축방이 이거잖아. a-4가 0보다 작을 때. a-0보다 작을 때. 뭐 a-4가 0일 때도 해야 되나? 상관없습니다. a-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그럼 이건 뭔 말이야? 추계방정식이 왼쪽에 있다는 소리야. 맞죠? 축방이 왼쪽에 있다는 소리잖아. 이게 지금 추계방정식이니까. 그럼 추계방정식이 왼쪽에 있잖아. 그럼 나의 그래프가 어떻게 돼도 되냐면 이렇게 돼도 전혀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남아있는 애가 축방이 여기야 지금. 축방이 여기가 x는 a-4인데 남아있는 애가 t가 0보다 큰 것만 하는 거니까 여기란 말이야. 이렇게. 0보다 큰 거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 혹시 지금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a-4가 0보다 작을 때인 거야. 그러면 축방이 왼쪽에 있으면 y절편이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크면 된다고. 그럼 이건 무조건 어떻게 돼? 0보다 크겠죠. 근데 지금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여기가 같다라는 표현도 있네. 이렇게. 알았죠? 그럼 조건 한번 볼까요? 이 식을 내가 ft라고 하면 f의 0값을 내가 넣어볼 수 있겠네요. f의 0값을. f의 0이 0보다 크면 돼요. 같아도 되나요? f의 0이 얘가 0이야. 그치? 만약에 얘 값이 0이야.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길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래도 걔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지. 그러니까 등호 있어도 됩니다. f의 0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좀 밑에 있는 거 되는지 안 되는지만 너희들 판단하면 돼. 왜냐면 t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비어 있는 건데, 자, 오른쪽으로 가봐. 그럼 얘는 다 0보다 큰 거니까 f의 0일 때 0이어도 된다는 뜻인 거야. 이 등호 조건 잘 알아야 돼. 어렵죠? 두 번째. 축방이 오른쪽에 있으면 뭔 일이야? 축방이 오른쪽에 있으면 얘는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냐면 최소값이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왜냐면 여기가 꼭지점이 최소값이거든. 근데 축방이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가 x는 a-4면 이 꼭지점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때는 그냥 판별식 t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버리면 돼. 왜냐면 등호가 있기 때문에 판별식 t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도 돼. 알았지? 붙어도 된다는 소리야.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렵죠? 왜냐면 상이잖아. 그래도 상 문제야. 상. 쉬운 게 아니야. 알았지? 원래는 하 문제로 낼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축방을 좀 결정해 줘야 돼. 축방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면 우리가 좀 더 쉽게 푸는데 축방이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니까 둘 다 해야 돼. 혹시 모르니까 내가 왜냐면 잘못 풀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답까지 한번 내볼게. f의 0이야. 0, 0, 0, 0, 0, 0, 0. 그럼 0이 얘가 0이니까 2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죠? 2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a는 4보다 작으니까 a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a는 4보다 작다라는 전제하에 푸는 거니까 a는 4보다 작고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죠? 첫 번째씩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는입니다.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별식 한번 써볼까요? 4분의 d 써봅시다. 4분의 d. b'의 제곱 마이너스 ac. b'의 제곱 마이너스 ac. ac, 2a.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0a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 마이너스 8하고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가 2하고 8 사이에 있다. 그런데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야? a는 4 이상 8 이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또는 이거든. 따라서 a는 얼마야? 0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최종적으로 됩니다. 또는이야. 그래서 뭘 물어봤지? 정수의 개수 9개. 0,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8. 9개. 9개 맞아야 될 텐데. 일단 답은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됐나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데 있냐? 이거가 크거나 8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기 2차 부등식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거가 마이너스 4랑 아니, 마이너스 4가 아니고. 여기가 얘가 4보다 크거나 같잖아. 지금 2번 풀이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대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부분이 이해가 되겠죠. 붕 떠야 되니까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러니까 x축하고 안 만나야 되니까. 그래야 근이 없죠? 근이 없으려면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죠. 이게 뭐냐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럼 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된다고, 위로. 그럼 붕 떠 있으려면 x축하고 안 만나야 되지. x축하고 안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근이 없다는 소리겠지. 왜냐면 x절편이 없으니까 근이 없는 거잖아. 그럼 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가 등호도 있으니까
같아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이것도 되는 거지. 이런 것도. 1번은 판별식을 쓸 필요 없이 오른쪽 것만 봐도 돼. 왜냐면 축방이 왼쪽에 있으니까. 이땐 두 점에서 만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최소값이 0보다 크냐가 중요한 거야. 사실은 얘네도 판별식 꼭 안 써도 돼. 그냥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 그래야 위에 붕 떠 있을 거 아니야.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ft라고 내가 해놨을 때 이 ft의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똑같은 식이야. 알았죠? 이렇게. 한번 꼭 해봐. 알았지? 꼭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해.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와, 몇 번이야? 10번이야. 빨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믹 또는 진수를 갖게 한 로그 방정. 아, 그냥 봐. 자, 이제 뭐, 잠깐. 다시 뭘로 왔어, 이제? 뭐가 끝났어? 지수가 끝났죠. 지수가 끝나고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로그로 바뀐 거야. 알았지? 아, 쉬었다 해야 되냐? 아, 쉬었다 해야 되냐? 아, 주제가 바뀌니까. 자,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꺼줘.